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희망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절망은 모든 일을 하기 어렵다고 가르친다. 절망은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유도하지만 희망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유도한다. 절망을 친구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친구로 삼을 것인가?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미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절약하며 살아가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오늘은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오로지 미래에 묶여 오늘이라는 삶의 공간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자. 우리의 삶의 방법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환경이나 일이 우리의 인생을 채색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색의 선택권은 오직 우리에게 있다. 포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환경을 탓한다. 지금 문 밖으로 나서라. 삶의 경이로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전시회에도 가보자. 그것이 예술 분야의 전시든 첨단 기술의 전시든 박물관이든 그런 곳에 가보자.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장소에 가보자. 말과 글보다는 당신이 직접 한번 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지금 문 밖으로 나서라. 삶의 경이로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그런 곳에 다녀옴으로써 여러 가지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가장 큰 이로움은 당신의 삶의 경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남의 성공을 무작정 추종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요인들은 많이 있다. 남의 성공 요인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남의 성공을 무작정 추종하지 말고 자신이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자. 남의 성공을 무작정 추종하지 마라. 현재 자신의 처한 위치와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한다. 지금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요인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적어보고 부족한 것을 체크해보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당신이 가진 성공의 무기와 당신에게 부족한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지금 당장 그대가 빈털털이라 하더라도 그대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많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가졌고 그대가 가진 따뜻한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무한대한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부자는 오히려 나눌 것이 없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짜증나는 삶일지라도 웃음을 잃지 말라.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에너지를 잃지 않는 것이기에 비록 당신이 짜증나는 삶일지라도 웃는 연습을 하라. 웃음을 간직한다는 것은 삶의 에너지를 간직하는 것이고 삶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일이다. 짜증나는 삶일지라도 웃음을 잃지 말라. 당신의 유머는 당신의 강력한 힘이다. 유머는 당신 자신을 유쾌하게 해서 창의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내면 물론이고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소재를 줄 수 있기에 당신이 좀 더 재미있는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런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다고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그것을 얻기 힘들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싶다면 손에 넣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지금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 적어 보아라. 가지고 싶은 물건의 목록과 가격, 그리고 구입 방법과 실현할 수 있는 시기를 적어보자. 가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가질 수가 없다.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야만 얻을 수 있다. 정당하게 일해서 필요한 만큼 얻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면 화를 당하기 마련이다. 그 욕심이 더 커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 욕심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부며 지혜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라.
지금 일어나는 욕망을 억누르고 마음의 평온을 가지려고 노력하라. 욕망이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다가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법이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려라. 결단이란 바로 자신의 신념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결단을 내리기를 미룬다면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만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발전과 성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자신이 빠르고 정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자신의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작업에 들어가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발전과 성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말로만 용감하고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한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의 놀림감이 될 뿐이다. 사자를 잡는 사냥꾼이 되려면 먼저 용기를 획득하고 훈련을 통하여 자신을 훌륭한 사냥꾼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듯 우화에 나오는 사냥꾼처럼 말만 내세우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말로만 용감하다고 해서 자신이 용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다 갑작스런 사고로 오른손을 잃게 되었다. 그 조각가에게 오른손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잠시 절망했지만 작품에 대한 애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난 아직 왼손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했고 그는 왼손만으로 조각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었고 몇 배나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조각상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것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그 이름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남의 평판으로만 믿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에는 자신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남의 평판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잘 알아보고 내리는 현명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든 너무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사회에서는 솔직함이 일상적이었지만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악의를 품는 행동들이 일상적인 경우도 있다. 어떤 것이든 너무 쉽게 믿다가는 자신의 삶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진흙탕 속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라. 당당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당신이 이 세상의 진흙탕에서 지금 뒹굴고 있을지라도 내일을 꿈꾸면서 그 진흙탕에서 걸어나와라. 당장 힘이 붙인다면 기어서라도 나와라. 그래도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라. 이 세상의 진흙탕 속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라. 꾸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세상의 중심에 있게 된다. 당당하게 그리고 꾸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퇴화된 날개로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비상하기 위한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에게 세상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날 수 있다. 퇴화된 날개로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 꾸준히 하늘을 나는 연습을 했을 때만 하늘을 날 수 있다. 나비도 바로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애벌레로 태어나 땅 및 어둠 속에서 오랜 기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인내하여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났을 때만 나비가 된다. 남의 위치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준비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바란다면 그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을 먼저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준비가 끝났을 때 당신은 그 길을 떠날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신이 가는 길에 의문을 두게 된다. 때로는 커다란 상실감으로 인해 우울해진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세계로 떠나고 싶다. 하지만 그런다고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에 회의감이 든다면 도피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맞서야 한다. 무료한 일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삶을 즐기는 동안 인생의 의미는 보다 선명해진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지식과 불필요한 지식과 알 필요가 없는 지식을 구별하는 것이다.
주관이 없는 사람은 노를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다. 오로지 우연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 지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금방 도태되고 만다. 날개를 잃고 나서 자신의 운명을 탓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날지 못하는 새가 되기 전에 저 높은 공중으로 날아올라라. 하늘을 나는 동안 그대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기술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남을 생각하는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고 사리사욕을 위해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당하게 된다. 당신이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논리라도 자신만을 위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논리는 잘 먹히지 않는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교묘한 논리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을 가져와 당신을 따돌림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자신만의 이익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삶은 치열한 경쟁이라며 다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면 자신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만 잘 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실패하고 만다. 인간이 자연에 적응해 나가야지 자연이 인간에 적응할 수는 없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인간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보다 더 현실적으로 거듭나라. 현실성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조금 아는 바가 있다 해서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비춰주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오판하거나 너무 과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망칠 가능성이 높다. 마음에 복수심이 든다면 당신이 힘들어도 마음을 받고 관용의 미덕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삶에서 가장 좋은 복수는 당신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당신의 삶에서 일탈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고 더 잘 살면 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의 대부분의 경우 복수를 꿈꾸게 된다. 복수심에 젖은 마음이 당신을 망치는 길로 인도하더라도 사람은 복수심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복수를 꿈꾸는 당신의 분노는 결국 자신을 향한다는 것이다. 복수의 거센 분노는 당신을 상처 입게 하고 당신을 더욱 커다란 불행 속으로 밀어넣는다. 예리한 칼에 의해 생긴 상처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말에 의해 생긴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 사람들은 때때로 말을 잘 못해서 자신의 처지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 어떤 말이든 당신이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또한 상대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여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자신이 하는 말이 자기의 운명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